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28일 베이징에서 5년 만에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투쟁 정신을 발휘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최근 팬더 외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중국 외교를 다시 투쟁 중심의 전랑 외교로 방향을 돌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도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국 외교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30일 전날 시진핑 3기 중국의 외교 기조를 제시하는 중국 외사공작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중국은 대외 공작에서 적지 않은 커다란 풍랑을 헤치며 어려움과 도전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외교 전략의 자주성과 주도권을 현저하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 혁신적 지도력, 도덕적 호소력을 갖춘 책임 있는 대국이 됐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2014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7명의 상임위원과 한정 부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어서 향후 대외 업무의 전체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전망하면 중국의 발전은 새로운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맞았고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는 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서구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도 강조됐습니다. 또한 인류의 미래 운명과 세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문제에서 국제적인 도덕과 의리의 주도권을 굳게 장악하고 세계 대다수의 단결을 쟁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국의 책임과 독립자주 정신의 발산이 필요하며 투쟁 정신을 발휘하며 모든 강권 정치와 집단 따돌림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날 중앙외사공작회의는 앞으로의 중국 외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우선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투쟁을 강조함에 따라서 전랑외교, 그러니까 늑대정사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거친 외교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서구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는 결심을 말한 것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세계 외교의 틀을 중국은 과감하게 거부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와 힘을 합쳐서 국제 정세의 근간을 뒤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당장 유엔에서의 힘의 대결도 불사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190여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 이런 사실상의 도전장을 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 그리고 보편, 호혜,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주도하며 크고 작은 국가는 모두 평등함을 견지해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해서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절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든 강권 정치와 집단 따돌림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 외교 현장에서 사실상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소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블록 패권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국립청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의 숭고청 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중국 공산당이 5년 만에 중앙외사공작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지난 10년간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외교에서 투쟁 정신을 강조한 것은 많은 국가로부터 고립을 초래한 중국의 외교 오판을 자화자찬을 통해 은폐하려는 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발언은 감히 투쟁하고 칼을 보여주고 시진핑의 일종의 벽을 치는 황소 같은 외교 이념을 계속 홍보하는 전쟁 늑대 외교의 2.0 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숭고청은 이어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세계의 큰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중국을 떠났고 강대국들도 모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국 외교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사실상 변두리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마디로 골목대장식의 깡패 외교를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펜실베이니아주의 버크넬 대학교 국제관 교수인 지쿤 주는 심각한 외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외교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에 대한 당의 완전한 통제로 인해서 전문 외교관들이 움직일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외교는 사라지고 그저 전투만 남는 전랑 외교가 앞으로 중국 외교를 휩쓸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진핑의 외교 노선 지침이 한국을 비롯한 이 주변국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일단 올해 회의에서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7차례 말을 했고 대국 11차례, 또 인류 운명 공동체 5차례, 인류 10차례, 개발도상국 1차례 이렇게 단어들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시는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대일본 외교가 더욱 강경해질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30일 중국 해경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서 활동을 강화하라는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서 2024년 새해에 함선을 매일 센카쿠 열도에 파견하고 필요시에는 일본 어선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주선 지난 11월 29일 상하이 소재 무장경찰부대 산하의 해안경비대 동중국해 지휘부를 방문해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강조하면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영토는 1mm라도 양보하지 말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다오이다오 그러니까 센카쿠 주권을 지키는 투쟁을 부단히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전진만 있다.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뒤에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해경은 2024년에 함선 4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매일 센카쿠 열도 주변에 보내고 대만과 가까운 섬인 요나구니지마와 이리오모테 섬 사이의 해역을 활발히 통과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동은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중국 외교의 방향을 읽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국 강경 외교 기조는 필리핀과의 충돌 외교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연일 필리핀을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의 스플래토리 제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중국과 필리핀의 문제로 제3자와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중단하고 필리핀이 도발하도록 선동하는 것을 멈추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필리핀의 도발을 선동하고 미국 필리핀 공동방위조약으로 중국을 위협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견을 해결하고 해상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필리핀에 계속되는 도발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5일에도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도발을 하며 여교의 세력을 끌어들였고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필리핀과 대화와 협상으로 해상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필리핀 측의 절벽에서 말 고삐를 잡아채 멈춰서기 이 말이 한자로는 현해 능마인데 이 현해 능마를 권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현해 능마는 위험에 빠지고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뜻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의 강력한 보복을 경고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향한 외교도 강경으로 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내정 간섭 발언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막말까지 하면서 외교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추방론까지 나왔던 싱하이밍은 사실상 외교부에서도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연말 임기만 끝내면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던 싱하이밍이 시진핑 주재하에 열린 중앙외사 공작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 뉴스 화면에는 싱 대사와 대사 지명 2년 만에 올해 3월 27일 평양에 부임했던 왕야진 주 북한 대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2일에서 23일 열렸던 회의 뉴스 화면에는 리준진
당시 주 북한 대사와는 다르게 임기 만료된 추고홍 주한 대사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20년 1월에 부임해서 통상 대사 임기인 만 4년을 채운 싱하이밍이 또다시 임기 연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싱하이밍의 주한 대사 임기 연장은 한마디로 한국 정부를 능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싱하이밍이 지난해 6월 한국의 외교를 비판하고 모욕적 발언을 했을 때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환구시보가 싱하이밍을 엄호하면서 한국 정부를 거칠게 비난한 바 있었는데, 이런 기조가 이번 시진핑의 외교 방향이 다시 전랑 외교로 전환함에 따라서 싱하이밍의 임기도 연장되는 방향으로 흐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원래 지난해 말까지 열릴 예정했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일각에서는 3월 중국의 양회 이후에 개최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나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이 역시 중국 외교 방향의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2024년의 한중 관계도 순탄치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